추경호 연설은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불러왔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저는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16년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2년 후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요. 본인과 배우자 차녀 명의로 예금이 약 10억 이상 폭증했습니다. 맞죠? 예.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주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경주시가 명예시민 92명을 선정했는데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국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드리기가 윤부자 정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지금 후보자들이 재산이 40억, 50억, 100억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시민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폐결핵과 간염이 주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좀 사용되기도 했었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후보자께서 결핵 진단이랑 치료에 관한 병원 기록을 좀 전혀 제출하지 않으셨고 건강보험 지급 내역 자료 제공은 아예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실질적인 지역을 하셨네요. 제가 외환은행 자본 유치하는데 담당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로 국민들께서 수행했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헐값으로 매각했고 그다음에 ISDS 사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이게 후보자 책임이 아니냐고 여쭤봐달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입니다. 이때 후보자님께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셨는데요. 당시에 이 예산들 때문에 여야 실세들이 쪽지 예산을 통해서 지역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겼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의 방법이 동원돼서 불법 헐값 매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에선 주의 처분을 받으셨죠? 예. 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검찰 수사팀에서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정상가보다 3,443억, 8,252억 그런 정도의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저는 35년간 경제 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 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습니다. 네, 모피아라는 단어 아까 나오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실까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재부 출신들이 한 그룹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뭔가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오해 같은 데서 붙여진 언론의 이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경제금융 분야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답변으로 저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후보자님께서 모피아가 좀 실체가 없고 오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대한민국 경제사에 좀 길이 남을 법한 희한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이 모피아의 황금 코스를 걷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업무 추진비를 그 다른 어떤 부위원장보다도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매월 711만 원을 쓰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우리 추경호 후보자님이시고요. 2등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십니다. 매월 711만 원을 쓰셨고 제일 적게 쓰신 분의 2.4배를 쓰셨습니다. 주로 식비로 쓰셨는데 정책협의 명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당 거의 30만 원씩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정책협의를 위해서 높은 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나라 돈으로 이런 비싼 식사를 하셨을지 단지 정책협의를 위해서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관료로서 정치인으로서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성공하셨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평생 경제, 행정, 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은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소고기 사 먹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1호 공약을 이렇게 손쉽게 폐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해명을 한답시고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열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습니다.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정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고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 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과 또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또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지혜를 경청하면서 제도약의 여망을 모으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날인 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 인근으로 찾아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했습니다.